안녕하세요. 사주 이야기 151번째.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비겁이 운에서 찾아오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같이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주부터는 여러분과 같이 운기가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이번 주 같이 비건겁제, 즉 비겁이 운에서 들어왔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고, 또 식신상관운이 들어왔을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여러분과 같이 알아보려고 합니다. 자, 이번 주는 비견겁제, 비겁운에 대해서 비겁이 운에서 들어왔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여러분과 같이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비견겁제 있죠? 비견겁제는 일간하고 같은 오행을 비견겁제랍니다. 일간하고 같은 오행인데 음양이 같으면 비견, 음양이 다르면 겁제라고 그러죠. 자, 비견은 견줄비자에다 어깨견자를 씁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오행으로 나와 어깨를 견줄만하게 비슷하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고, 겁제는 벼슬 겁자에다 재물제자를 씁니다. 그래서 나와 같은 오행의 세력이 재물을 놓고 다투며 빼앗아간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비견겁제를 육친이 뭐죠? 인간관계죠. 인간관계에서는 어떤 것을 의미하느냐? 비견겁제는 바로 형제를 뜻하고 친구, 동료 또는 경쟁자를 의미를 합니다. 자, 그러면은 이러한 의미, 그리고 재물을 뺏어간다는 의미, 어깨를 견준다는 것은 경쟁자가 그만큼 많다는 얘기겠죠. 이러한 오행이, 이러한 육친이 운에서 들어왔을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비견겁제가 운에서 오면은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자, 비견겁제운이 오면 보편적으로 흉하게 많이들 얘기를 하죠. 그 이유는 이 명칭 때문입니다. 비견은 어깨를 나란히 하니까 경쟁자가 많다. 그 다음에 겁제는 재물을 뺏기니까 손재수가 있다. 이런 의미가 되기 때문에 흉하게 보는데, 이게 비견겁제가 비겁이 희신인지 기신인지 따라서 일어나는 일이 정반대로 일어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비견겁제가 희신으로 작용을 하게 되면, 희신이란 운에서 비견겁제가 들어왔을 때 사주팔자에 좋은 일이 일어난다는 얘기죠. 그게 희신이죠. 자, 희신이 되려면은 사주가 약할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래야 비견겁제는 일간에게 힘을 주는 오행이기 때문에 사주가 약해야 비견겁제가 들어오면서 사주에 파워가 생기면서 좋아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은 이 비견겁제는 경쟁자, 형제, 그 다음에 자매, 그 다음에 친구, 동료 이런 걸 뜻하죠. 사주가 약한데 이런 형제, 자매, 동료, 그 다음에 친구들이 와가지고 도와준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바로 사람의 도움이 일어나는 형국이 됩니다. 반대로 귀신이 되면 사주가 강할 가능성이 많다는 얘기죠. 사주가 강한데 비견겁제가 들어오면 사주가 더 강해져 버려요. 그러니 흉해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오히려 이러한 형제, 자매, 친구, 동료들이, 직장 동료들이 나하고 경쟁을 하는 형국이다 보니까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는 게 바로 비견겁제 운입니다. 그래서 희신으로 작용할 때는 귀인성으로 사람의 도움을 받지만 귀신 때는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습니다. 배신을 당한다든가 꼭 기억해 두셔요. 그래서 비견겁제 운은 희신, 귀신운에 사람의 도움을 받든지 사람으로 인해서 피해를 입든지 한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그리고 비견겁제가 희신으로 들어올 때는 재물, 직업운이 상승합니다. 왜? 희신이 되려면은 사주가 약하다고 그랬죠. 사주가 약하다 보면은 재물을 쥐는 힘이 약하다 보니까 재물한테 휘둘리고 직업한테 휘둘리지만 비견겁제운이 와서 약한 사주를 힘을 보태주게 되면 재물을 질 수 있고 직업을 질 수 있는 힘이 생기기 때문에 재물, 직업을 질 수 있어서 재물운, 직업운이 상승한다는 얘기죠. 그리고 투자, 거래, 승부 등의 성공수가 있습니다. 사주가 약한데 비견겁제가 들어와서 약한 사주에게 힘을 보태주고 있으니 그 보태준 힘이 재물을 질 수 있고 또 여러 가지의 경쟁에서도 이길 수 있는 파워가 생기니까 투자를 해도 이익이 되고 거래를 해도 이익이 되고
그 다음에 승부를 걸어도 힘이 있기 때문에 경쟁에서 밀리지 않고 성공을 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비견급제가 희신으로 들을 때는 사람들의 도움, 그리고 재물, 직업운이 상승하고 투자거래, 승부에 성공수가 있다는 거 기억해 두시면 좋겠네요. 자, 반대로 이 비견급제가 귀신인 사주팔자에 비견급제가 찾아왔다. 그러면은 아까 얘기했다시피 사람으로 해서 피해를 받고, 또 이 사람들이 전부 경쟁자로 변해버리기 때문에 경쟁을 하다 보면 시비가 붙고, 또 그로 인해서 구설수가 생기겠죠. 또 경쟁자가 많으면 다퉈야 되고 쟁투가 벌어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경쟁자가 그만큼 많다 보면 승부에서는 이길 확률이 적겠죠. 그래서 패를 하게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에 대해서 시비, 구설, 다툼, 쟁투, 승부에서 패하는 이런 일이 벌어진다는 얘기죠. 그리고 재물, 직업이 쇠락합니다. 즉 비견급제가 많아가지고 사주가 강해졌는데 또 비견급제가 들어오니 재물을 뺏어가고 직업을 뺏어가니까 재물은 직업운이 쇠락하는 이런 운기가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주 상담을 한다든가 통변을 할 때 비겁운이 찾아왔을 때 좋다 나쁘다 이렇게 간단히 얘기하는 것보다 이렇게 희신으로 찾아왔을 때 이러한 통변, 귀신으로 찾아왔을 때 이러한 통변을 할 수 있게끔 자세히 이러한 거를 머릿속에 담아 놓으시면 도움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사주 팔자를 보면서 비견급제의 희신운에는 어떤 일이, 귀신운에는 어떤 일이 벌어지는지 사주 팔자를 보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 팔자부터 볼까요? 병자년, 기해월, 무진일, 임자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십니다. 자, 비겁운이 돌았을 때 좋은지 안 좋은지를 보려면 사주 형국을 파악해봐야 비겁이 기신인지 희신인지 알 수 있겠죠. 자, 사주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부터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일간이 4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인 4편의 오행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강해지고, 반대로 상대편 내 힘을 빼가는 오행의 세력이 강하면 사주가 약해진다는 얘기죠. 자, 일간이 모토 큰 흙, 광활한 대지로 태어났네요. 흙의 4편은 비겁인 같은 흙이나 흙을 생해주는 인성인 불이 4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월간의 기토, 작은 흙이 있고, 그 다음에 일지에 진토, 큰 흙, 광활한 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월지, 해수안에 모토가 함장되어 있네요. 다음에 흙을 생해주는 불을 찾아볼까요? 불은 연간에 병화, 큰 불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그러면 4편은 기토, 작은 흙, 진토, 큰 흙, 광활한 대지, 그 다음에 병화, 큰 불이 있네요. 자, 상대편 세력도 한번 찾아봐야 되겠죠. 상대편은 내 힘을 빼가는 오행. 식상, 내가 생하면서 힘이 받고, 재성, 내가 극함에서 힘이 받고, 관성, 일간이 나를 극하니까 일간이 힘이 약해지는 이 3가지 오행이 상대편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흙이 생해준 오행이니까 쇠가 되겠고, 그 다음에 재성은 물, 관성은 나무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식상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것은 전혀 없네요. 그죠? 지장간에도 없고 무식상입니다. 다음에 재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연지의 자수, 작은 물, 월지의 해수, 큰 물, 호수같이 큰 물, 그 다음에 시간의 임수, 역시 큰 물, 호수같이 큰 물, 시지의 자수, 작은 물이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진토지장간에 개수가 암장되어 있네요. 상당히 재성인 물기운이 세력을 이루고 있네요. 다음에 관성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전혀 없네요. 해중의 간목, 진토 안에 을목이 암장되어 있는 정도입니다. 자, 그러면 상대편은 해수, 임수, 큰물, 그 다음에 자수, 작은 물까지 합쳐져서 물기운도 제법 있고 4편도 제법 세력을 이루고 있어서 사주 강약 잡기가 좀 애매한가요? 좀 더 깊이 들어가 보자고요. 자, 먼저 병화 큰 불은 나한테 힘을 보태고 있나요? 좀 멀리 떨어져 있고 해수, 자수가 수국화를 하고 있네요. 불이 상당히 타격을 받고 있죠. 불이 나무의 생조를 받으면 좋을 텐데 나무의 생조도 없고 막아줄 흙, 기토로는 막기 좀 힘들죠. 그래서 바로 다이렉트로 물에 공격을 받기 때문에 병화가 상당히 힘을 잃어버리는 그런 형국이라 화생토를 잘 못해주는 그런 형국이 됐네요. 그리고 기토는 어떤가요? 기토는 역시 물기운에 의해서 상당히 흙탕물이 돼버린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힘이 없고, 진토는 어떤가요? 진토는 뻐륵이죠. 그래서 임수, 자수, 그 다음에 해수, 자수에 의해서 뻐륵이 절벅절벅한 흙이 물기운을 받아서 더더욱 절벅거려서 힘이 하나도 없어서 이 흙으로는 도저히 이 물들을 막을 수 없는 그런 형국입니다. 이 불이라도 건재하게 살아서 화생토를 해가지고 햇빛을 받으면 흙이 단단해져서 물을 막을 수 있는데, 이 물을 막을 수 있는 흙의 질이 되지 못합니다. 단단해야 되는데 절벅절벅해서 뚝방이 터지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그러니 약사주가 됐네요. 이 사주의 병은 뭔가요? 바로 물이 되겠죠. 물기운 때문에 불이 소멸되고, 불이 화생토를 못 해주니까 흙이 질이 약해져서 이 물들이 모두 스며들면서 절벅거리는 흙이 돼서 흙의 질이 좋지 않은 절벅거린 흙이 돼서 문제가 된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재성이 문제가 됐네요. 자, 용신은 그래도 힘이 없더라도 진토로 좀 잡아줘야 되겠죠. 할 수 없이. 해중의 간목은 너무 젖어서 목생화도 안 되고 물을 빨아들이기에는 좀 역부족인 그런 형국입니다. 자, 희신은 뭔가요? 희신은 여러 가지가 될 수가 있겠죠. 자, 앞으로는 제가 지금까지는 희신을 뭉뚱그려서 이렇습니다 얘기했는데, 희신이란 거는 원래 타이트하게 잡아야 돼요. 흙이다, 물이다, 불이다 이렇게 단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죠. 흙도 큰 흙인지 작은 흙인지, 절벅거리는 흙인지, 또 불도 큰 불인지 작은 불인지 이런 거를 자세히 세심하게 적용을 해야 된다는 얘기죠. 이 사주에서 예를 들어서 무술이라는 큰 흙덩어리가 들어오면 어떤가요? 사주에 병이 되는 물기운을 잡아주니까 괜찮죠. 술토도 열을 품은 흙이기 때문에 큰 흙이 들어와가지고 이 물을 충분히 막을 수 있어서 희신이 됩니다. 그래서 좋은 운이 되고, 예를 들어서 불이 들어온다. 불이 들어와도 화생토를 해주니까 좋죠. 근데 불도 정화나 오화나 이렇게 작은 불이 들어오면 안 된다는 얘기죠. 큰 불, 예를 들어서 병호 이렇게 들어온다든가, 큰 불하고 작은 불하고 합쳐서 큰 불이 들어왔을 때, 그 다음에 정사, 그죠? 아니면 병인 이렇게 들어온다든가. 이 사주에서 나무가 돌아도 괜찮은데 큰 나무가 돌아야 돼요. 갑인이라든가 아니면 병인이라든가 이렇게 해서 물을 이겨낼 수 있는 이런 기운들이 돌아야 희신이 된다는 얘기예요. 예를 들어서 기축, 흙이 돌았다는 얘기예요. 흙이 희신이라고 그래서 이 기축으로 이 많은 물을 막을 수 있나요? 뚝방 터진다는 얘기예요. 기미도 마찬가지. 기미운도 통으로 들어오지만 이 작은 흙으로 이 많은 물을 막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희신을 볼 때는 항상 타이트하게 봐야 되고, 이 물이 얼마나 강한지를 봐야지 어느 정도 흙으로 막을 수 있는지, 어느 정도 나무로 흡수를 할 수 있는지, 어느 정도 불로 말릴 수 있는지 그거를 알 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희신을 잡을 때는 타이트하게 잡아야 된다는 걸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이분이 무술년이 왔어요. 2018년. 무토 큰흙 광활한 대지, 술토 큰흙 광활한 대지. 비거분이죠. 비거분이 왔습니다. 자, 좋은가요? 안 좋은가요? 희신운이죠. 사주에 강한 물기운을 막아주니까 일간하고 합쳐서 충분히 물과 대적을 할 수 있어서 좋은 비거분이 왔습니다. 자, 그러면은 어떤 일이 일어나나요? 통변을 해야 되겠죠. 좋은 일이 벌어지니까 먼저 사람의 도움을 받습니다. 귀인성이죠. 친구, 형제의 도움, 친구의 도움, 아니면 직장 동료의 도움, 이런 귀인성으로 인해서 사람의 도움을 받는다는 얘기죠. 자, 사람의 도움으로 이 사주에 있는 재물을 취할 수 있으니까, 힘이 생겼으니까 재물을 취할 수 있고, 그죠? 그리고 직장이 없다면 직업을 가질 수가 있다는 얘기죠. 이 상태에서는 직장을 질 수 있는 힘이 약하지만 비겁이 들어와서 힘을 보태주니까 직장도 얻을 수 있고, 또 미혼이라면 이 여자를 제가 여자도 되죠. 이성 배우자도 되는데 취할 수 있는 힘이 없었지만 무술이라는 큰 힘이 보태주면서 충분히 취할 수 있는 힘이 생기니까 결혼을 할 수 있는 운기도 된다는 얘기죠. 이러한 좋은 일이 벌어지는 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비거분이 찾아와가지고 희신으로 찾아오게 되면 이런 귀인성, 그 다음에 재물 상승, 그 다음에 직업도 얻을 수 있고,
그런 운기가 되고, 그 다음에 남자라면은 좋은 여성과 인연이 될 수 있는 그런 운기가 된다는 거, 이런 통변을 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이 사주도 한번 보자고요. 무술년, 임술월, 김요일, 기사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십니다. 자, 이 사주도 한번 파악을 해봐야 비거분이 좋은지 안 좋은지를 알 수가 있겠죠. 자, 사주 형국을 파악해 보려면 먼저 오행 분법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일간이 내 편부터 알아볼까요? 일간이 기토, 작은 흙으로 태어났네요. 자, 흙의 내 편은 비겁인 같은 흙이나 흙을 생해주는 불이 내 편이 되겠습니다. 먼저 비겁인 흙을 찾아볼까요? 흙은 연간의 무토, 연지의 술토, 그 다음에 월지의 술토, 큰 흙, 광활한 대지가 있습니다. 그리고 시간의 기토, 작은 흙이 있고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사화안의 무토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상당히 비겁의 기운이 강한 그런 팔자로 보입니다. 다음에 인성인, 흙을 생해주는 인성인 불을 찾아보면은 시지에 사화 큰 불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연지 술토지장간의 정화, 월지 술토지장간의 정화가 암장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내 편의 세력이 대단하죠. 무토, 술토, 큰 흙, 광활한 대지, 기토, 작은 흙, 그 다음에 사화 큰 불까지 합쳐져서 내 편의 세력이 상당한 그런 사주가 되겠습니다. 상대편 오행도 찾아봐야 되겠죠. 내 힘을 빼간 오행 뭔가요? 식상, 재성, 관성이 되겠죠. 이 세 가지가 상대편 오행이 되겠습니다. 식상은 흙이 생해준 오행이니까 쇠가 되겠고, 재성은 물, 관성은 나무가 되겠습니다. 자, 먼저 식상인 쇠를 찾아볼까요? 쇠는 사주팔자에 나와 있는 건 없네요. 지장간, 연지 술토지장간의 신금 작은 쇠, 월지 술토지장간의 신금 작은 쇠, 그 다음에 시지 사화안의 경금이 암장되어 있습니다. 다음에 재성인 물을 찾아볼까요? 물은 월간의 임수, 큰물, 호수같이 큰 물이 있네요. 그리고 다른 데는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다음에 관성인 나무를 찾아볼까요? 나무는 일지에 묘목, 작은 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데 없고 지장간에 없고요. 자, 그러면은 상대편은 임수, 큰물과 묘목, 작은 나무뿐이네요. 나머지는 전부 내 편으로 상당히 내 편의 세력이 강하니까 사주가 강해진 사주가 되겠습니다.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상대편 중에서 이 묘목은 나를 극한 오행이죠. 나를 극하고 있나요? 옆에 있는 사화한테 던져져서 흔적도 없이 사라졌네요. 그래서 관인상승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은 그래도 내 편이 됐네요. 그래서 상대편은 임수 하나뿐인 그런 사주팔자가 되다 보니까 아주 신강한 그런 사주가 됐습니다. 자, 용신은 임수죠. 조우나 억부나 임수인데 용신이 어떤가요? 큰 물이니까 큰 도움이 되나요? 아니죠. 무토, 술토, 큰 흙들에게 화생토를 받고 있는 큰 흙들에게 둘러싸여서 거의 곤비쟁지가 일어났네요. 서로 뭐를 차지하려는 그런 형국이죠. 그러니 이 많은 흙들에 의해서 이 물은 고갈되기 일보 직전입니다. 그런 사주팔자가 됐네요. 그래서 사주의 임수가 재성이라고 해서 재물운이 좋다 이렇게 표현하시면 안 돼요. 재물의 질을 보면은 거의 이 물이 고갈되고 이 서로 비겁들이 물을 차지하려고 하는 군비쟁지의 사주팔자가 돼서 재물운이 매우 약한 사주가 됐습니다. 자, 그런 사주가 됐고 이신은 운에서 쇠를 받아야 좋겠습니다. 역시 쇠도 큰 쇠가 좋겠죠. 경금이나 신금 이런 쇠가 좋겠다는 얘기죠. 만약에 신금이나 유금 이렇게 조그만 쇠를 받으면은 바로 토다금매로 묻혀버리던가 또 금생수가 되지 않기 때문에 운을 제대로 받을 수가 없습니다. 큰 쇠만이 운기를 받을 수가 있네요. 자, 그리고 기신은 같은 흙이 많으니까 흙이 들어오면 안 좋고 흙을 새겨주는 불이 들어와도 안 좋고 나무가 들어오면 어떤가요? 목국토에서 좋아지나요? 아니죠. 나무가 들어오면 불을 생해버리고 불은 흙을 생해버리니까 나무도 좋지가 않습니다. 오로지 큰 쇠, 경금이나 신금이 들어올 때만이 운기가 좋아지는 그런 사주팔자가 됐습니다. 이렇게 희신을 찾을 때는 꼭 타이트하게 찾아야 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되겠습니다. 신금이나 유금 작은 쇠가 들어오면 운기를 받지 못한다는 것도 기억해 두시고요. 자, 이분도 비겁인 무술년이 왔어요. 2018년이
앞사주와 같이 어떤가요? 운이 사주에 세극이 많아가지고 이 모를 서로 차지하려는 군비생제 사주에 비겁이 또 찾아와서 쟁탈전이 벌어졌네요. 모를 또 차지하려고 모를 말려버리죠. 군비생제의 운기가 왔다는 얘기죠. 기신으로 찾아왔죠. 아주 흉한 운기로 왔습니다. 이럴 때는 이 재물을 잃어버린 큰 손재수가 하고 그 손재수가 사람으로 인해서 일어난다는 얘기죠. 이럴 때는 사람 때문에 이런 재물손실이 일어나니까 사기를 당한다든가 사람한테 배신을 당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람으로 인해서 구설, 시비, 수가 붙고 경쟁에서 밀려나고 또 이런 재물 손실이 크게 일어나는 큰 손재수가 일어나는 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비겁운이 왔을 때는 희신일 때는 아주 좋은 재물 상승, 그 다음에 관지군이 상승하고 사람으로 도움을 받고 좋은 여자의 인연이 되지만은 이렇게 반대로 기신운이 오게 되면 재물 손실, 큰 손재수, 그 다음에 사람의 배신, 또 사람을 인해서 시비 고술이 붙고 그 다음에 경쟁자로 인해서 승부에서 피하게 되는 그런 운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운기에서 비겁운이 찾아오면은 그 비겁이 기시인지 희시인지를 잘 파악해서 운기를 적용해야 장악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면 좋겠습니다. 아셨죠? 자, 오늘은 여러분과 같이 비건 겹재운이 운에서 왔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진지를 알아봤습니다. 자, 어떻습니까? 오늘 사주풀이 도움이 되셨나요?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다음 주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